스루프타임즈 2023년 9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이다 라는 부제를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러시아 신형 ICBM 실전 배치 우크라이나 침공 때 핵 위협 강화 9월 1일자 일본 시사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러시아 국영 우주기업 로스코스모스 보리소후 사장은 하루라는 게 하루 전인가 오늘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원숭이 마토가 실전 배치됐다고 밝혔다. 인테르 팍스 통신이 전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는 가운데 젤렌스키 정권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에 대해서 핵을 위협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말 잘하는 국내에서 한국에 와서 영어 교사를 했던 친구 같은데 올리버 쌤이라고 또 유명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그 부친이 그 목수 아저씨인데 꽤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느다들을 본 모양이에요. 아니면은 뭐 그 딸은 또 그 이혼을 했었었나 뭐 어쨌나 그거는 그냥 그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만은 그 한국 여자 부인하고 난 애를 지금 키우는데 만 두 살이 된 것 같은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살 아이가 때를 쓸 때 어떻게 훈육할까라는 제목인데 오늘의 영어로서는 기부인이라는 건데 기부인이라는 게 져주지 말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부친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방송을 했는데 이분의 얘기가 곱씹어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이 규칙인지 꼭 알게 해줘야 해. 뭐 영어 읽는 거는 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네가 참고 오래 기다리면 내 삶은 비참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떼쓰는 대로 참아주고 그러면은 어, 네 삶이 자기 아들 삶이 비참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비참하다는 번역이 원어는 미저러블이거든요. 그 미저러블이라는 게 꼭 비참하다는 뜻은 아니고 혼란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런 얘기들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껌껌이.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된다. 참 그 부모로서의 그 역할이나 교육이라는 게 가정교육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우리는 규칙과 법에 따라 돌아가는 사회라서 아이가 빨리 사회의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포기하면 안 돼. 기부업이라는 거겠죠. 기부업. 어, 부모님의 권위를 버리면 안 돼. 부모로서의 권위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자, 저도 뭐 다 애들이 다 장성해가지고 어떻게 키웠었는지 다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그 매를 들어본 기억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다 장성한 아이들이 또 생각할 때는 아예 아버지는 저희들을 방목하셨지 언제 뭐 훈육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잠깐 이 동서양이나 동서양이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또 목이 갑자기 잠길라 그러네요. 가정교육은 물론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정교육 잘하는 데가 뭐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법치를 외면한 촛불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재명 왕된 것처럼 국민의 선전포고 민주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라고 해서 또 연관해서 오염수 홍범도 내년 예산 등 지적하면서 권력을 사적 이유에 남용하고 있다. 현재 윤 정권이 원외 지역위원장 결의문 전국에 국민항쟁 천막본부 설치하자.
자, 국민 항쟁. 그러면은 보통 이런 항쟁이란 용어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그 항일 운동할 때 항쟁 이런 거거든. 독재 정권에 대응하는 거를 항쟁 뭐 이런 용어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네요. 요거 그냥 뭐 그냥 그 아무 저기 그냥 YTN의 그 부산의 목욕탕이 폭발 사고 났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항상 요즘 대형 사고가 나면은 테러 관점에서 이걸 다 조사해야 된다라고 저는 요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불순분자들이 분명히 그 들어와 있을 거라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떼거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항쟁 지금도 독재 정권에 항거하겠다. 얘네들이 이건데 앞에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훈육을 좀 애, 2살짜리 애가 떼쓰는 애들 같아요. 그렇게 제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머리기사 뭐 이렇게 그 주요 그 내용 뉴스 중에 손흥민이 그 헤트트릭을 했다 하는 뉴스를, 조선일보가 뭐 스포츠 조선도 아니고 되게 뭐 무게 잡으려는 그런 그 보수적 언론인데 이거를 그 머리 기사로 냈다는 게 좀 독특합니다. 오늘 헤트트릭 폭발, 호날두 드록바 넘었다 이렇게 됐는데 자관 3골을 연속으로 넣어가지고 5대2로 뭐 승리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는 얘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국내 문제에 답답한 게 많은 모양이니까 사이다 같은 뉴스를 손흥민이 헤트트릭 한 거를 그 보도한 것 같아요. 이 작은 언론이라는 게 요즘은 뭐 내가 스포츠 전문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필요하면은 서로 영역 없이 스포츠 신문에서도 뭐 정치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뭐 하지만은 주요 주 자기네들 그 콘텐츠가 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요런 또 뉴스가 있었다는 거. 요거 좀 유튜브에 나온 게 있으면은 그 해트트릭 장면을 저도 좀 보고 싶네요. 현대, LG,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2배의 자금 지원한다. 코리아 헤럴드의 뉴스 내용인데요. 자관 요즘에 우리나라 그 대기업끼리 뭔가 협업, 뭐 이런 관계, 또 현대가 어저께 그 제가 소개한 거는 고려아연의 그 5% 지분 투자, 제3자 유상 증자 방식으로 그렇게 또 보도한 게 내어 있었죠. 자관, 우리나라가 그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손을 잡고 협업을 그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되는 그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 노인들이 옷장 속에 돈다발을 보관하는 5가지 이유라고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일본의 단스 얘기입니다는데, 우리가 이제 단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 장롱이라는 얘기인데 내년 7월에 그 새로운 화폐가 발행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 돈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전전긍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보통 집안에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 금고 거기에 1만행 지폐를 꽉 채우면 한 4억엔 약 36억 원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은행을 이용 안 하는 5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우선은 그 일본 노인네들이 은행 ATM에 가지 않고서도 언제든지 원할 때 돈을 쓸 수 있어 편리하고, 둘째, 금융회사가 문 닫을 것을 걱정 안 하지 않아도 되고, 셋째, 상속 시점에 재산 동기호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넷째, 정부에 내 재산을 노출하지 않아도 되고, 다섯째, 가족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좀 돈이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은행에 입금 안 하고 나도 뭐 돈을 현찰로 꽉 그 신사임당 그 지폐를 좀 집에 왕창 가지고 있기 싶은데, 뭐 있어야 말이죠. 뭐 요런 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폐가 이제 그 만행권 그다음에 5천행권에 이제 여성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100행짜리가 되겠죠. 100행짜리. 요 세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그 화폐는 제 기억으로는 보통 유신 시대 때
기여를 한 사람들이 그 화폐 인물로 돼 있는데 요 세 사람의 역할이 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누구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 이 여성분은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 일본에 그다음에 100엔짜리, 이 천엔이군요. 참 100엔이 아니고 천엔짜리, 5천엔짜리 이런 사람들이 그 괜히 또 궁금해요. 왜 이게 화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인물로 선정이 됐는지. 그러면은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일본의 그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읽힐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좀 간접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옛 통일교회의 해산 청구 검토, 질문권의 응답 거부, 과태료도 그다음에 문부 과학성 해가지고 이 뉴스 보도입니다. 일본 시사통신에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길어가지고 하는데 자꾸 부르면 이제 입에 붙겠죠. 종교법인법에 따라서 징수 질문권을 둘러싼 교단의 적절한 물어봤는데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문부 과학성이 조만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일정한 목표가 발생이 되면은 교단의 해상 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이며 동성은 청구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동안 조사에 수집한 자료의 정밀조사 등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뉴스 7월 8일자에 관련 뉴스가 옛 통일교회의 조사 장기화, 문화청 증거 쌓기에 시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강제하는 것도 한계도 있을 것이다. 차관 통일교회가 일본에 이제 본고지를 완전히 옮긴 것 같아요. 그 여의도에 그 좀 무슨 빨간 기둥으로 올린 데가 그게 이제 그 통일교회 재단 빌딩이라고 그러는데 자관 어떤 일본 정치인들한테 상당히 그 통일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식의 한자로 하늘의 아버지 엄마 뭐예 무슨 성회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고려아연 현대차 동맹 뒤 숨겨진 진짜 속내라고 비즈워치 정재훈 기자가 저하고 거의 유사한 착상을 낸 기사 발행을 했네요. 어저께 그 또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9월 2일장 아니 9월 1일장가 현대모타그룹은 자신들을 글로벌 독립군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기동량으로 해서 들어봤습니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자기네들은 생존하고 독립군처럼 활동을 한다. 아, 뭔가 뜻이 있는 말 같아요. 그런 얘기가 제 귀에까지 들려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뭐 자관 이 협업하는 건 협업하는 건데 제3자 유상 증자 방식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 현대모타 그룹이 들어오면은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이 생기면서 하나가 이미 들어왔는데 8.85%까지 또 올린 모양이네요. 하나 수소 에너지 USA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동업 회사가 뭐 몇 군데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3세계 경영층 가면은 이제 다 분리가 되고 따로따로 살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는진 모르지만은 에, known unknown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 같네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공무원 확상, 공무원 출신 윤 칼 뺐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뭐 민감 MZ 세대들이 이걸요? 제가요? 왜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기 저하 뭐 이런 거보다도 책임 결여와 무관치 않다. 이런 얘기고 자간 다들 몸보신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복지부동 뭐 이런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윤 대통령은 민간에 있는 인재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교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음, 공무원들이 먼저 술 살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민간한테. 혹은 날 얻어 처먹다 보니까 이 퇴직하고도 술 살 줄 몰라요. 연금도 많이 받아 처먹는 놈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도 살려니까 대부분 더욱 움츠려든 상태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작은 정부가 그 보수적 정권이 그 작은 정부를 하고 민간을 더 좀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죠. 통제 국가가 되려면 공무원 수가 많아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것입니다만은 북한 미국의 핵전쟁 위험 경고에 의해 핵미사일 공격 모의 실험을 했다. 요게 공중에서 뭐가 또 팍 터지면서 또 나가는 건지 어떤 상황인 건지 무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있고요. 미국에서 코비드 19가 그 세 가지 변종이 일어나서 또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완전히 없어진 변종이 생기는 건데, 이제는 그 엔데믹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유행하는 독감처럼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또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 미사일 공격 모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들을 조선중앙통신에서 그 보도한 그 사진들을 이렇게 또 CNN 쪽에서 보도를 했네요. 중국 붕괴 카운트다운, 미국 번영, 중국과 수태, 명암 엇갈린 이런 이유 해서 주식회사 무사 리서치라는 데서 대표 무사릉사라고 나와 있는데 대표가 기고한 글인 것 같습니다. 또 골드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리세션이라는 게 경기 침체라는 용어로 우리가 그 알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기운도 없이 미국 경제의 놀라운 힘. IMF에 따른 미국 경제의 2023년도 전망은 2022년 7월 시점에서 1%였지만 이게 계속해서 1.8%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고요. 선진국에서 뭐 한 2%만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는 거다. 뭐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죠. 소비 호주의 배경에 있는 견고한 고용이라고 또 하고 있고 소비 증가가 되면서 고용 증가가 되고 요게 선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다. 악순환이 아니고 이런 얘기고 여기에 또 기여한 게 사회보험 지원 증액 외에 칩스법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억제법 등이 또 수요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진화를 위해서 뭐 계속 금리도 올리고 있고 또 인하가 시야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조금씩. 그런데 그 대신 저임금 근로자들은 그 좀 줄어들고 있고 또 고임금 근로자들도 그 구조조정에 의해서 임금 상승이 제동이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는 상황에서도 너무 또 임금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저임금자가 그 줄어든다는 것은 중산층이 많아진다는 거죠. 또 고임금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도 중산층 쪽으로 좀 너무 고임금자들이 많은 것도 사회 불안 이 적대감이 일어나고 그런 걸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미국의 그 산업혁명으로 세상 생산성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의 모든 것을 가격 정교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나 뭐 이런 거 올랐다고 해서 또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가격 판매 가격에 100% 전가되는 게 아니다. 그 전가된다는 용어들을 언론에선 쓰고 있는데 제가 그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반영이 된다. 이런 표현이 또 좀 적합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어쨌든 왕성한 수요 창조가 돼가지고 과잉 공급이 회피되고 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재고가 쌓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중국하고 비교를 했는데 부동산 버블 붕괴, 장기 세약 과정에 든 중국이라고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했고 핵심 문제가 20년 넘게 이어진 불건전한 투자 편향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혼자 자기 혼자의 승리 요거는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거 아니냐 물음표를 좀 붙였는데요. 거기다가 미국의 강점과 중국의 약함이 2023년까지 증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2024년에도 중국은 더 좀 힘든 과정을 겪을 것 같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불건전한 투자 편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국민 총생산을 GDP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해하는 대로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순수출 요런 얘기인데 요게 이제 마이너스 될 때가 있죠. 그 수출보다 그 수입이 더 많으면은 그러나 이제 수출이 더 많고 수입이 적으면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투자에는 그 이 정부 투자도 있고 민간 투자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정부 주도형 투자를 부동산이나 인프라 뭐 1대1로 한다고 그래서 왕창 그냥 때려박고 해가지고 마치 그 경제 성장이 계속 그 되는 것처럼 됐는데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 투자에는 그 이 건설 투자 외에 재고 투자도 있습니다. 제조업에.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는 것을 GDP 상승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여기 속에도 원가 회계에 망령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고는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나중에 못 팔아가지고 폐기하게 되면은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이런 중국이 한국일보에서 보면은 중국 관영지 한국이 중국의 도전 선의를 양보로 여기지 말라라는 또 건방진 말을 이 왕이 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를 그 이 중국 무슨 관영 글로벌 타임즈가 보도했다는 거예요. 베이징에서 AP 연합 뉴스라고 되어 있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향해 전략적 자주를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 강화에 견제구를 던지더니 이번엔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가 중국의 선의를 양보로 여기지 말라는 엄포를 내놓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일 왕 부장과 박진 외교부장이 전화 통화를 한 80분 동안이나 했다는데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내리막길을 걷는 한중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요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말 안 해요. 말 안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중국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중국이 힘이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 그걸 뭐죠? 허풍쟁이들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보다 뭐 국력도 세고 뭐 경제력, 총체적인 경제력은 센지 모르지만은 이따위 이 건방진 얘기를 하는 애들은 이런 것 때문에 그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 때문에 중국인들도 그냥 그다 같이 중국인들 그 사적으로는 중국인들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을 싫어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이제 한국의 저는 주적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당분간 한은 최근 독일 경제 위기, 우리나라와 공통점 많아. 이런 보고서를 냈대는데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한국 저성장 경제 구조의 이 터널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언제 그 밝은 햇빛을 볼 수 있는 터널이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긴 터널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표들을 이 투데이에서 참 깔끔하게 잘 만들었는데요. 독일은 G7 국가 중 올해 유일하게 역선장할 전망이라는 소제목을 냈고,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집약 산업계 위축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금리 인상 이후 금융 여건 긴축, 대출 감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층 노동시장 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 상위 10% 임금은 평균보다 느리게 상승하고 있다. 현재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6위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여기도 젊은 애들을 안 낳고 있는 모양이죠. 젊은 애들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조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IT 부분 경쟁력은 약한 산업 구조가 현재 독일의 산업 구조로 되어 있다. 고령자, 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가 향후 독일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유사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구가 감소하고 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을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로봇 자동화 쪽이 뭐 어느 나라보다도 제조업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돼 있다는데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인공지능까지 동원해 가지고 산업 생산 설비를 자동화 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국 애들이 저 정도까지 그 얘기를 하는 정도면은 우리가 고통을 받더라도 전에도 계속 얘기했죠. 그 이북 용어를 그냥 빌어다 쓰면은 고난의 행군을 할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고난의 행군을 그 터널성을 우리가 터벅터벅 어떻게 걸어서 길을 잃지 않고 꼬꾸라지지 않으면서 그 터널에 불빛이 어디 보이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밝은 햇빛이 들어오는 그 터널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 결집을 해서 단결을 해서 국가 생존을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개인적인 희망을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